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소식들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한 차트, 그리고 금을 항상 신봉하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항상 디스하고 있는 피터 쉬프라는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의 말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얼마나 이 사람의 전망이 엉터리이고 말도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계속 이제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재미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2013년부터 벌써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터 쉬프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실제 이제 뭐 금이나 다른 그 금속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그 시기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13년입니다. 2013년도에 비트코인 당연히 그때는 이제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지나서 2015년도에도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이제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올라갔던 이때가 진짜 과거인데요. 지금 4,000달러 선, 이 4,000달러 선이 이제 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깨졌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수의 문이 활짝 열리면 이제는 피해 목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는 이제 다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이 있어요. 사상 최고치로 지금 급등을 하죠. 그때 이후로도 그 상승폭이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상승을 하는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피터 쉬프가. 그리고 또 이때도 재미있어요.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 가장 최저점을 찍었을 때죠. 지금 비트코인 최근에. 자, 그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3,800달러 선이 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싸서 이제 구매해야지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80%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50달러 선도 굉장히 비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정말 그때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포심이 더 크게 달았을 거고, 아마 비트코인 들고 있던 분들도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그때부터 또 나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이 시점. 자, 이 시점에도 똑같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9,000달러까지 회복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1,000달러까지 하락세가 지속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또 1,000달러까지 떨어진대요. 지금 이 저점도 아니고 이 1,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사람 전망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신봉하는 이제 금의 가격들을 같이 볼 건데요. 금의 가격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격 흐름들 계속 횡보 조정, 아주 낮은 단계에서 계속 그냥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최근에서야 조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그 상승폭은 비트코인에 비할 바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당연히 없고요. 그 이후로도 오히려 낮아진 형태죠. 자, 이런 형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터 실프라는 요 사람의 이 부정적인 전망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 전망들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을 만한 전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이 과연 정말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살펴볼 때 참고적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정말 이 말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대로 맞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을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80% 하락한다, 뭐 $1000 간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계속 부정적으로 손실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전망을 했던 부분들이 다 틀렸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비트코인 전망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지금 재미난 부분들 또 가져왔는데요.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는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1.0을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어놓은 거고요. 이 위에서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위치했을 때와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치했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흐름들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흐름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놉니다. 이게 이제 거의 불장이었죠. 계속 위쪽에서만 놀고요. 그리고 2014년도 조정을 보였을 때에 이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자, 그리고 2015년부터 다시 또 여기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추세가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약세장이 도래하면서 2018년도에는 이 아래에서 계속 머물게 되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 그걸 다시 또 깨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겹쳐지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지금 살짝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의 이제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봤을 때는 이제 겹치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간 이 순간이 과연 끝나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2015년도처럼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머물러 있을 기간이 굉장히 더 높았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약세장이었을 때에 잠깐의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위쪽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한번 위쪽으로 틀면 그 위쪽에서 노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게 이어져가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과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을 바라보시고요. 2012년도, 15년도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서 2019년도의 흐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멀리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이제 고점은 아니죠. 전체적인 상대평가를 만약 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대는 그렇게 고점은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1.0인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중간 아래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전체 평균으로 보자면.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역헤드 숄더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 7,878달러 선에 머물러 있죠. 가격대가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000대를 뚫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전 저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내려온 상태고 여기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7,800달러 선인데 그 구간을 만약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 역헤드 숄더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1119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6,000달러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우선은 이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들 이제 부정적인 그 하락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돈 알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7,700달러 이상 가격에서 마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9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피터 시프의 이야기죠. 1,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춘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조시 레이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거의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월간 지지선인 7,700달러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6,000달러의 지역으로의 이동이 임박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 레이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6,000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고 이 조정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 구간으로 바라보는 분석가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도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뭐 따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시세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8.79% 급락을 하면서 약 1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13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3.23% 떨어진 0.24297달러 선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알트코인들 시세가 많이 7에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같이 비트코인하고 하락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희소식이 있긴 한데요.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근법을 법안 소위에서 이제 통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1일 오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근법이라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근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와 실명 확인 및 입출금 계정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바뀌고 신고제 일부로 조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상 실명 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가상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 실명 계좌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표 발의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및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단어로 혼용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도 명확성이 조금 더 이제 마련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이제 규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안이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바라보면요. 지금 50주 이동평균선과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보시면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여기 5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들을 보통 많이 열어놓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았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중요한 구간이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200주 이동평균선은 최저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에 들어간다면 뭐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 분석가들도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RSI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에서 지금 40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가 만약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상 또 최저치가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고 하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이걸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시고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 중국 공안 단속으로 폐쇄 후 비트코인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걸 이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소의 중국 공안 단속으로 폐쇄한 것이 중요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 최대 거래 규모 중 하나 규모가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 거래소의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하고 폐쇄했다라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현지 중국 공안이 건물을 습격한 후에 바이낸스의 사무실을 폐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낸스의 거래소 직원 중 50에서 100명이 상하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폐쇄는 이제 단속에 따른 것인데 취지는 이제 그 국가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및 활동에 대한 단속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금융당국은 얼마 전 대중에게 공지를 발표했으며 내용은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종사하는 업체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상하이 본부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지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ICO 프로젝트나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대한 홍보, 전환, 대행사 거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에는 모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야기는 다르죠. 지금 이 통지는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지도 없이 이렇게 이제 들이닥쳐서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를 단속으로 폐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뭐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하는 거죠. 중국의 속내는 결국에는 CBDC 발행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CBDC를 발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의 패권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다른 암호화폐들, 뭐 기존의 암호화폐들이 난무하거나 이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을 절대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일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거래 활동을 하는 그런 거래소의 활동들은 단속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걸 통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단속이나 이런 통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CBDC가 나오기 전에 깔끔하게 아마 청소를 하고 CBDC를 발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 CEO 리브라 탈퇴 이유가 규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재미난 건 이제 페이팔의 CEO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다른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페이팔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공개할 시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 등을 비롯한 28개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은 지난달 가장 먼저 협회를 탈퇴 선언을 했는데, 공평한 금융 접근성을 위해 기업 자체 미션과 사업 우선순위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탈퇴 이유가 이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할 일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만약 리브라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거기에 겸해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리소스를 이제 페이팔 자체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재미난 게, 비트코인을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페이팔의 CEO는 지금 암호화폐 소유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호화폐가 이제 화폐보다 상품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암호화폐를 오히려 더 안정적인 대안으로 간주하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는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팔의 CEO도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블록체인과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 가져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투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좀 바라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 요겁니다. 지금 이제 공포지수 지금 30까지 내려왔어요. 공포한 이제 탐욕지수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30까지 내려왔고, 30 위에서 30으로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극단적 공포까지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극단적 공포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저번 달에 나왔던 최저 24
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공포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공포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공포에 질려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여기 공포에 갈수록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